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.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많이들 하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, 즉 출판사 투고 노하우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권의 책은 출판사에 제가 직접 투고를 했고, 이제 한 권의 책은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계약을 하고 출간을 하게 됐는데,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초보 작가, 그러니까 책을 한 번도 내보시지 않은 초보 작가 기준에서 투고 노하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수강생 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분량이에요. 이게 얼만큼 써서 투고를 해야 되는지 그 적정 분량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, 사실 이게 뭐 딱히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어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권의 책은 거의 뭐 100% 가까이 다 쓴 다음에, 그러니까 아예 완성본으로 투고를 하기는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계약한 다음에는 출판사에서 또 제안해 주신 어떤 사항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작업을 거치긴 했는데, 제 기준에서는 100%다 완성된 원고로 투고를 했는데, 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뭐 대부분은 한 50%에서 70% 정도 이제 원고를 쓴 다음에 투고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 좀 특별한 경우에는 기획안을 쓰고 뭐 한 몇 편의 그 서머리된 원고를 첨부해서 투고를 해서 이제 계약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럴 경우에는 뭐 저자가 SNS로 이미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책을 내면은 뭐 기본 2세는 찍겠다, 이런 가늠이 오시는 분들이거나, 아니면은 뭐 책의 그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게 완전 좀 대박 날 것 같은데, 예감이 좋은데, 뭐 이런 책들이겠죠. 그런 경우가 아닌데 초보 작가가 그냥 뭐 기획안과 한두 편의 글만 써가지고 보내서 채택이 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 작가의 필력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계약을 하겠죠. 그래서 뭐 최소한 50% 정도는 그래도 글을 쓴 다음에 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 편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겠죠. 이제 어떤 내용으로 투고를 하느냐. 첫 번째는 이력서예요. 요즘에는 그 책들을 보면은 책의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가 굉장히 좀 시적으로 되어 있죠. 뭐 달리기를 좋아합니다. 뭐 새벽을 즐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문학적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이거는 책을 냈을 때의 경우고, 출판사에 투고할 때는 이 출판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의 출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직업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력을 써주시는 게 좋고, 저는 아예 그냥 이력서를 아예 한 페이지에 넣었어요.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당연히 SNS를 하신다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SNS 주소를 같이 기재를 하시면 좋겠죠. 그래서 이력서는 웬만하면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. 다음으로 이제 본문인데, 본문에 앞서서 그 책에 대한 목차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본문을 다 안 쓰더라도 목차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. 이 목차가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의 설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목차 구성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싶으시면은 내가 내고자 하는 책과 그 유사한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벤치마케팅을 해보세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구성했구나,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했구나,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익히신 다음에 목차를 쓰시면 좋은데, 기본적으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섹션을 나누는 편이고, 분량 역시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는 글의 그 균형을 맞춰야지 책의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출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하시는데, 이때 이제 목차의 그 각 섹션마다 제목을 달게 되겠죠. 이제 소제목을 달게 되는데, 이 너무 좀 그 단답식이나 아니면 명사 형태로 하시는 것은
조금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약간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독일의 봄, 독일의 여름, 독일의 가을, 독일의 겨울 이런 식의 목차는 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차에도 나의 필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. 저자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목차의 소제목도 좀 신경을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. 이 목차 다음에 세부 목차 다음에 이제 앞뒤로 시작과 끝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있어야 합니다. 에세이는 특히 이제 프롤로그와 그 에필로그가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에필로그야 책을 원고를 다 못 써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뺄 수도 있겠지만 프롤로그는 들어가야겠죠. 그래야지 출판사에서 아,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이 책을 냈구나를 출판사에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는 웬만하면 좀 쓰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 분량 전쟁이죠. 이게 얼마큼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, 보통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한 편당 쪽수는 뭐 A4 기준으로 이제 11포인트로 한글을 썼을 때 한 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 정도를 쓰면은 그 한 편의 에세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 부분은 그 내시고자 하는 장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진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뭐 요리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레시피나 뭐 경로, 뭐 맛집 리스트 이런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책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만, 기본적으로 이제 에세이를 쓴다고 했을 때는 한 편당 A4 한 페이지 한 반에서 뭐 길게는 3페이지까지 정도가 한 편의 글이라고 보여지고요.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아예 그림 없이 쭉 그냥 빽빽하게 한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 글을 썼다. 그러면 책으로 나오면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그 300페이지는 뭐 표지, 뭐 내지 이런 거 다 합쳐서요. 그 정도 된다는 것을 가늠을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50에서 70페이지 정도 A4로 글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출판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홍보 기획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워낙 출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판매 부수는 작가 파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출판사에서도 홍보를 하시죠. 하지만 이 작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또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그 판매 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홍보 기획안을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, 또 책을 내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책이 또 빛을 보려면 작가 스스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죠. 그래서 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현 시장 조사를 좀 합니다. 그래서 나와 유사한 책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런 현 시장을 조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타겟층, 뭐 내 책의 타겟층은 30대 여성이다. 뭐 아니면 뭐 40대 엄마들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을 좀 정하시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책을 내게 되면은 뭐 라방을 한다든지 뭐 독립서점 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.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출판사, 뭐 문학동네, 민음사 이런 대형 출판사들이 많죠. 그리고 이런 출판사에서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종합물을 취급을 하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출판사에서 내 글을 읽어줄까?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. 뭐 진짜 엄청나게 뛰어난 필력을 막 천부적으로 갖고 있다면 또 모를까.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신인 작가들이 이런 대형 출판사의 문턱을 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,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대형 출판사들은 다 배제를 하고 투고를 했는데, 이제 이때 주의사항은 내가 내고자 하는 책과 유사한 장르를 내는 출판사여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육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인데 내가 여행 에세이를 투고했다. 그러면 당연히 계약될 확률이 낮겠죠. 그래서 이제 내가 내고자 하는 책과 유사한 책을 낸 출판사를 컨택을 하시는 게 좋고,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출판사에서 만약에 최근에 프랑스 여행 에세이를 냈어요. 그런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프랑스 여행 에세이예요. 그러면은 이 유사한
책을 동시에 출판사에서 내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여행 에세이를 내는 출판사인데 프랑스는 낸 적이 없네? 그러면 내가 한번 투고를 해볼까?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좀 출판사를 잘 살펴보시고, 대부분의 그 출판사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다 운영하고 있고 투고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, 이때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뭐 좀 약간 억울로 되는 그런 제목을 다실 필요는 없어요. 다시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기사의 출판사를 대박으로 만들어줄 작품, 뭐 제가 몇십 년에 걸쳐서 공들인 작품입니다.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실 필요는 없고, 그냥 제목은 담백하게 쓰시는 게 좋은데 대신에 정확하게 쓰셔야겠죠. 그러니까 그냥 에세이 투고합니다 보다는 뭐 프랑스 여행 에세이 투고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좀 쓰시면 좋고, 본문에는 이제 나에 대한 소개와 또 내 연락처를 쓰셔야겠죠. 그리고 이제 내가 쓴 그 원고를 파일 첨부를 해서 보내면 되는데, 보통 답은 2주에서 한 달 안으로는 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읽고 나서 아예 답이 안 오는 경우도 네, 부지기수고요. 오히려 또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 이메일 오기도 합니다. 뭐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자동 이메일 오기도 하고, 또 진짜 운이 좋거나 서로 잘 맞으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. 보내고 나면은 굉장히 초조하긴 하지만 기다리면은 또 나와 연이 닿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기대감을 갖고 좋은 소식을 기원해보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. 이제 기다린 다음에 연락이 오면은 계약을 하게 되겠죠. 이 계약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외에 또 혹시 뭐 출판 투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글쓰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